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앞으로도 참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가 그분들께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아들의 일기장을 며칠이나 지나서 보고 나서야 저는 아들에 대한 제 걱정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이런 고집스러운 성격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들에게 매를 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아들의 훈육을 여동생에게 맡겼고 저는 그 두 사람을 굳게 믿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제 아들 역시 콩나물처럼 잘 자라주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별탈 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졸업했고 저를 따라 선생님의 꿈을 목표로 사범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 여동생은 자신의 아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었습니다. 아이도 안 낳아본 아가씨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여동생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손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50살이 넘어 있었고 아들 녀석은 저처럼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곧 팔순을 앞둔 노인이 되어 계셨고 제 여동생은 장애를 안고 밝게 사는 골드미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온하다 생각이 들 때쯤 제 몸에도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근래에 부쩍 힘이 들고 살도 빠져서 걱정을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3기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팔순이 가까운 노인인 어머니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꼭 지켜준다고 하시며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짐을 싸서 저희 집까지도 오셨어요. 먼저 보낸 사람은 며느리 하나로 족하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네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암도 열심히 받고 곧 수술도 받았어요. 다행히 암 3기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는 좋은 의학 기술로 완치될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긍정적인 마음 덕분인지 수술도 잘 끝나게 되었어요. 아들 녀석은 저를 닮아 고집은 아주 셌지만 정의로웠으며 저를 잘 챙길 줄 아는 기특한 효자였답니다. 아버지, 잘 해내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겨내실 거라 믿어요. 이것도 모두 어머니가 힘을 주신 건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아마 어머니가 절대로 벌써 하늘나라로 오지 말라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으셔야 해요. 아셨죠? 아들 녀석의 말에 저는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암을 치료하면서 학교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는 솔직히 많이 버거웠습니다. 제가 또 일을 손에 맡으면 너무나도 열심히 몰두해서 하는 편인지라 조금 힘들긴 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조금 이른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건강을 챙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병원에 다니며 추적 관찰한 결과 암세포는 제 몸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결과를 받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등산도 다니며 저의 노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회사를 일찍 퇴직하고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친구였는데 그만 택시 안에서 젊은 청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술에 취해 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심각하게 욕설을 내뱉어서 뭐라고 타일렀더니 여지없이 주먹이 날라와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친구 녀석은 몸과 마음이 많이 다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아, 너도 조심해. 알았어? 세상이 요즘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발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그냥 참잡고 살아.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그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았지? 아이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런 정신나가 목숨 노릇 같은 일하고 아주 내 손에 걸렸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아무튼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니까. 무서운 세상이요, 무서운 세상. 제발 조용히 잠자고 살자. 눈 딱 감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세상 잘 살아가는 비결인 것 같아.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마음에 착잡한 심정까지도 들더라고요. 아들 녀석에게 이 말을 했더니 아들도 제 걱정을 하더군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그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던 어느 오후 시간에 저쪽 골목길에서 젊은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지만 교사 출신인 제 눈에는 학생인 것이 눈에 확 띄었죠. 그때 그곳을 그냥 지나쳤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말했죠. 학생, 담배 꺼! 얼른 담배 끄지 못해? 한참 공부해야 하는 놈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학교도 안 가고 옷도 이렇게 입고 말이야. 뭐라고요? 아저씨 뭐야? 누구야? 누구긴 이놈아. 어른으로서 말해주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말버릇장머리야? 아이씨, 이놈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어디서 반말이야? 나 알아? 아저씨, 나 아냐고! 뭐야? 이놈이 자식이 어디라고 말을 함부로. 너 어디 학교 다니냐? 니네 부모 어디 있어? 당장 니네 부모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저는 그 말의 끝으로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무리 중에 있던 가장 덩치가 좋은 한 명이 저를 때렸거든요. 한 방에 바닥으로 엎어져서 이곳저곳을 두들겨 맞는데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 녀석이 했던 말이 딱 떠오르더군요. 절대로 봐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라는 말이에요. 바닥에 쓰러져 두들겨 맞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이건 제 아내가 죽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흘린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쪽에서 슈퍼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계셨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는지 잠시 후 경찰이 도착되어 모두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죠. 맞는 과정에서 핸드폰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주머니를 아무리 손으로 만져봐도 없더군요. 뭐가 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잠시 후 가해자인 녀석이 부모와 함께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이 녀석 아직 학생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어서요. 요즘은 이런 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이 되니 부디 이해해 주시고 합의 좀. 아직 성인이 안 된 10대 어린아이예요. 앞뒤 창창한 아이이니 이번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네. 그러게 왜 그렇게 애한테 반말을 하세요? 반말로 그러시니까 아이들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반말로 하시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죠. 뭐요? 아니 한눈에 봐도 어린 학생놈의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끄라고 한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자식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니 이 아저씨가 정말 새끼라뇨. 어디서 말 함부로 하세요? 우리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키운 제 자식이에요.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그렇게 나이 드셨으면 곱게 조용히 사실 것이지 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끼어들고 그러세요? 부모라는 사람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자신의 아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장애가 있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앞길 창창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제가 살면서 그렇게 낯짝 두꺼운 부모는 처음 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로 간호사에게 손짓을 한 후 아들 녀석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나이 먹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생각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놀란 아들은 당장에 병원에 쫓아갔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맞는 놈이 누구야? 어떤 미친놈이 60 넘은 노인들을 개패듯이 패. 누구야? 누구냐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 아들은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했고
순간 병원 안에서는 제 아들을 향해 다들 고개가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때린 젊은 청년의 엄마가 너무 놀라며 순식간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나, 저기 선생님이 여기 왜 선생님 아버님이셨어요? 어머님, 여기 왜... 혹시 준영이가 그런 거예요? 준영이가 우리 아버지 이런 거냐고요? 저기요, 그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 아다시피, 우리 준영이가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게 좀. 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준영이 이런 식으로 키우실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요? 무슨 분노가 그렇게 있어요? 학교에서 말썽 피울 때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실 거냐고요? 이건 준혁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걸 왜 모르세요? 저기 선생님, 그게 말이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아버님이 반말로 막 준영이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애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이해 좀 해주시고 제발 이번에 좋게 좀 끝내주세요. 네? 이 어린 학기 막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대접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런 대접 많이 받으면서 산 줄 아세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자식이고 아버지랍니다. 학교에서도 워낙에 한두 번도 아니고 유명하게 그러시니 이번엔 저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머님의 그런 교육 방식이 아들을 망치시는 거 똑똑히 아셔야 해요. 아들 녀석의 단호한 말에 준영이의 어머님은 무릎을 꿇으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무참히 때린 준영이도 얼른 옆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더군요. 쭈뼛거리던 준영이라는 녀석 역시 단호한 아들의 말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준영이라는 그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준영아, 선생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리고 너 지금 정학기간 중이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물건 훔치고 친구들 돈 뺏고 때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막가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이번에는 60이 넘으신 노인을 길거리에서 폭행까지 했다니 정말 더 이상은 선생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무릎 꿇고 비는 두 사람을 애써 외면하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사 출신으로서 더 이상 이런 학생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든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아들 녀석은 저를 때린 그 준영이라는 아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 아이는 소년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저는 저를 무참히 때릴 때 그 젊은 아이의 눈빛을 봤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그 눈빛은 절대로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결코 그 아이를 위해서는 아닐 것이에요. 그 당시 그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은 몇 번이나 병원에 더 찾아오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 녀석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 아이는 세상에 다시 나왔고 아들 녀석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큰 절까지 했대요. 아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아이가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심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고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앞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무언가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저희 집까지 찾아온 그 아이와 엄마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요. 결혼하고 늦둥이로 아들 하나 힘들게 낳다 보니까 제가 그만 눈깔이 뒤집혔었나 봐요.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오로지 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이가 뉘우치고 어머님도 생각을 바꾸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놓친 공부도 다시 시작해서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공부란 다시 시작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아들 검정고시도 보고 그러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아이 공부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실까요? 그 아이의 어머님은 제게 아이의 검정고시를 위한 공부를 부탁하시더군요. 오죽했으면 제게 그런 부탁까지 할까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때렸던 그때 그 아이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분명히 저는 느꼈거든요. 그 후로 저는 그 아이의 부족한 공부를 봐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 녀석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일주일에 2번씩 과외를 하는 셈이죠. 잘 됐어요. 어차피 몸이 아파 이른 퇴직을 하고 할 일도 없었고 돈도 조금 더 벌고 싶었는데 겸사겸사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 친한 친구는 또다시 그 녀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할 정도로 그 아이의 폭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증오가 줄어들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가 되었는데 선한 웃음이 참 착해 보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담배는 끊었냐는 제 질문에 부끄럽게 웃으며 끊었다고 말을 하던 그 아이를 보니 제 아들의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나더군요. 저를 닮아 고집불통인 제 아들 녀석은 자신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왠지 모르게 그 사춘기 때의 제 아들의 모습이 데자뷰가 되며 세월이 참 빠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때부터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지더라고요. 모든 일에 관심을 좀 끄고 고지식한 제 생각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졌어요. 사람이 변하면 곧 죽는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고요. 그저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주셨던 그 이야기이죠. 마음을 고쳐먹으니 인상을 쓰는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고 길거리에 지나가며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어린 학생 같은 녀석들을 보아도 쓴소리를 삼키게 될 줄도 알았습니다. 제게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것도 할만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제 친구는 제가 이런 상황에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더니 정말 많이 변했다며 오히려 보기 좋다는 말까지도 해주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 아이가 시험 보는 것을 도와주었고 결국 그 아이는 대입 검정고시까지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고 그 후 군대에 간다면서 빡빡 깎은 머리를 내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 정말 선생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아이고 이 녀석, 알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이제 사람들 안 패지? 반말했다고 패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 선생님, 저 정말 얼굴 못 들어요.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 군대 잘 다녀와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 만나자. 그 아이는 그렇게 군대를 입대한 상태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 아들 녀석이 정말 잘 컸구나 하는 것인데요. 어린 시절 지 엄마 죽고 나서 장애인인 고모 손이 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보니 제 아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성장했는지 느껴집니다. 그 1등 공신에 제 여동생이 있었고요. 여동생이 아이를 키우며 달리기가 불편해서 몇 번이나 넘어진 것을 제게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뛰어다니면서 놀 때였는데 제 여동생이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었나 봐요. 몇 번이나 넘어져서 무릎팍이며 손바닥이며 다 까졌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아들 녀석 상처난 것만 보였었죠. 여동생에게 아이 하나 똑바로 못 본다면서 화까지 냈었는데 그걸 다 참고 제 아이를 키워준 여동생이 정말 고맙네요.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홀로 지내고 있는 여동생에게 오늘은 맛있는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아내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당신 말대로 나 고지식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찾는 그런 성격도 많이 고쳐나갔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진짜 올바르게 잘 자랐어. 다 보고 있지? 내 동생한테 정말 감사하네. 아마 당신도 있었으면 신우한테 고맙다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줬을 거야. 당신 많이 보고 싶다. 나 죽는 날까지 말썽 안 피우고 조용히 있다가 깨끗한 몸으로 갈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 재미나게 놀자. 평생 못 논 거 그때 다 놀자. 주말에는 아내에게도 찾아갈 생각입니다. 추운 겨울에 혼자 있어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아내가 좋아했던 붕어빵도 사가야겠어요. 밝은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가 오늘은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고 슬슬 운동도 하면서요. 그토록 피웠던 고집과 저만의 규칙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내려놓으려 합니다.